예. 자, 1부 오늘의 PD픽 최한울 PD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PD입니다. 예, 최한울 PD님 바로 한번 들어갈게요. 오늘의 어떤 뉴스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코로나 소식입니다. 네, 금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987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일보다는 236명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은요? 네, 관련 내용들은 현재 백신 공급 차질을 빚은 모더나 회사와 우리 정부의 면담 일정이 확정됐다고 속보가 떴더라고요. 네, 이어서요. 네, 내일 13일 미국 본사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랑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대표로 한 출장단이 내일 오전 출국해서 모더나 백신 판매 책임자들과 협상 상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모더나 측은 어떻습니까? 네, 협상 상대자로 나온다면 구체적인 성명 공개 여부는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 현재 정부에선 코로나 확산에 대한 마땅한 대책으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백신 관련된 소식입니다. 요즘 잔여 백신 목록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물량에 여유가 있는데요. 이게 혈전 부작용이 조금 있는 백신이라고 나타나가지고 이거 부작용이 덜한 백신 편식 현상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접종 연령대가 3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상향 조절하면서 이런 경향이 커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가능 연령대를 다시 젊은 층으로 확대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공급 불확실성으로 인한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 연장됐죠. 2주가 연장된 거죠. 그 WHO에서는 12주까지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선진국도 6주 간격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독일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광복절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곧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정부는 집에 머무르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카드 뉴스나 웹 포스터, 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 홍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예, 이어서요. 네, 이와 관련돼서 광복절 집회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는 정강훈 목사의 집회를 함께 참여했었던 오세훈 시장이 정리해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집회에 오세훈 시장이랑 같이 참석했었죠. 여러 차례. 예. 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해당된 날인 만큼 기념일에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방역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찰청은요? 네, 경찰청은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결 단계부터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불법 집회를 강행한 사람들을 엉뚱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예, 이어서요. 네, 다음은 북한 소식입니다. 지금 한미 연합훈련 이틀째에 돌입했는데요. 북한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은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이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대결이라는 표현을 쓰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와 관련돼서 어제 대선 토론회가 있었죠. 민주당. 예. 이 후보자들은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힘을 싣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자, 어제 토론회 있었죠? 말씀 해 주시죠. 네, 어제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을 했었지만 예. 다른 후보자들은 정세균 후보자들은 소칼, 다칼, 족포까지 동원하면서 경선판을 그야말로 진흙탕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예.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말만 요란한 진보, 이낙연 후보에게는 무능한 진보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신경은 어떻습니까? 네. 이낙연 후보가 약자에 대한 태도 논란을 이재명 후보에게 꺼내들자 예. 이재명 후보는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라면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고, 예. 그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에 대해 예.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송강호, 이성균 아시나요? 예, 알죠. 약간 빈부격차가 심한데 그쵸. 이렇게 빗대면서 모두에게 8만 원을 지급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 행위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송강호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면 세금을 이성균이 내겠냐 이런 말을 하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뭐가 제가 예비 후보 이제 8명에서 6명, 2명 떨어져 컷오프 되고 6명 됐잖아요. 이제 이거 제가 볼 때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슬슬 이제 어제 외교 분야 뭐 이런 것들이 분야 아니 정책적인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정책 토론회가 돼야 돼요. 정책적으로 더 검증받고 일단은 지금은 그래서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어저께 토론회는 그나마 정책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토론회 하면서 정책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8명 있을 때는 거의 자기 자랑이나 남들 헐뜯고 이런 거밖에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근데 약간 이런 것들 정책 얘기하다가 말꼬리 잡고 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어저께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시도 같은 건 좋았습니다. 뭐 빗대어서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송강호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정책적으로 다가서면 어떨까라고 했었고 개인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안경 끼고 했던 모습 좀 바뀐 모습이 아니었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모습이었었고요. 또 정책 얘기도 앞으로 더 남은 토론회들 정책적인 기대를 해보면서요. 우리 하는 PD는 어떻습니까? 네. 이낙연 후보자가 예. 너무 1위에 대한 견제만 하고 자신의 정책을 좀 더 말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토론회가 하나씩 뭐 나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이건데 추다르크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도 점점 더 늘고 있는 모습도 여유가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좀 되게 좋았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 후보 경선 때 추다르크가 너무 못했어요. 뭐 이거 좀 대본 다 읽고 막 보고하는 것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은 원고 없이 가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정책 몇 가지만 딱 메모해 놓고 가야 되는데 추다르크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 때 너무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같은 좀 여유미 조금은 이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에서 예. 정책 마켓이라고 당근 마켓처럼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책 마켓. 네, 그래서 예.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우리 뉴스 대장에도 그 민주당 최고위를 모실 거예요. 뭐 이제 마지막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동학 최고위죠, 청년 대표죠.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소식인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과거 대표가 되기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야지라는 발언 때문에 요즘 당내 갈등이 더 심해졌는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 일축했고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아직 공식 요청이 오지도 않았고 캠프에서는 이야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자, 지금 이슈가 국민의힘에서 그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가 지금 이슈거든요.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발을 빼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와 같은 경우 매일매일 이슈가 있어요. 뭐 불량식품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120시간 뭐 노동하는 것도 있었고 매일매일 있죠. 언론 나오는 게. 그리고 그 어저께 또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도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냐, 뭐 북한 공산당 아니냐 이런 막말도 했었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토론회에서는 두 분 다 국민의힘의 당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서로 공평성,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예, 어긋나지 않게끔 참석하는 게 대장 생각입니다. 자, 이어서요. 네, 이어서 방금 최재형 후보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라는 발언을 해서 이런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입만 열면 리스크. 네, 매일매일 갱신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별명도 생겼더라고요. 이게 정도의 차이인 거죠.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뭐 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을 책임준 건 맞잖아요. 삶의 질, 복지국가, 민주국가에서는 삶의 질 정책적으로 잡아놓고 국가가 책임진 게 맞다. 그게 도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네, 요즘 이런 망언들도 이어지고 있고 어제 토론회도 이어졌는데 예. 한번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율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예, 지지율 후보자 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 6명의 선호도 추이입니다. 자, 여권, 야권 다 통합을 시켰네요. 그래서 네. 1위부터 6위까지 나와 있네요. 자, 저기 보게 되면 3월달에는 윤석열 후보가 최고였었죠, 그때. 최고였었고, 이게 윤석열 후보가 그때 검찰청에서 막 이제 사퇴를 하고 총장으로서의 마지막 때가 이제 그때 내려놓으면서 이제 쭉쭉 지도가 빠지기 시작해요. 지지도가 빠지면서 6월 둘째 주에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저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6월 달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쭉쭉쭉 빠져요. 쭉쭉쭉. 이게 8% 정도 가량 빠지는데 이때가 이제 줄리 사건도 나왔었고, 저 줄리에서 뭐 동거설, 양검사, 그러니까 동거 했다. 이건 뭐 팩트 밝혀진 건 아니겠지만 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줄리 또 관련 박사 논문 표절이다. 이것도 뭐 아직 팩트 체크가 안 됐지만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국민대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장모 사건, 이거는 시정 나온 거죠. 장모 사건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팔피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윤석열 후보 빠지니까 이재명이 치고 올라가요. 이재명 후보가 23%, 6월 둘째 주 23.1에서 26.4까지 찍습니다. 3%간에 올라가는데 윤석열 빠지니까 이재명 후보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8월 둘째 주에 자,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윤석열 후보 26.3, 이재명 후보 25.9, 약 1.6%, 약 0.4%인가요? 네, 0.4%. 0.4% 가량. 이거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 1위라는 여론조사 많고, 또 다른 데선 또 이재명 후보 1위인 것도 있어요. 양자 대결도 많고, 뭐 이낙연 후보가 또 저희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것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차 범위 내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박빙이다라는 명백한 사실인 거고요. 자, 이낙연 후보가 이제 재밌는 거는 6월 넷째 주에서 7월 둘째 주에 치고 올라가요. 거의 2배 가량 올랐어요. 이게 오른 이유가 예비 후보 경선에서 잘했거든요. 중요한 건 안정감, 키워드 안정감. 이거는 이낙연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7월 넷째 주에서 8월 둘째 주 가량에서 4% 가량 3.몇% 내려가요. 자, 이것은 아마도 이 지지도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한테 갔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요. 일단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후보는 꾸준히 그래도 뭐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네요. 최재형 후보. 4등 찍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어디까지 선방을 할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또 후보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다라크는 좀 내려가고 있고요. 추다라크는 그래도 여권 내에서 3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PD픽입니까? 한 소식 더 있는데, 네, 다음 소식은 이게 대구의 한 도로에서 네, 지름 10m, 깊이 7m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싱크홀이요? 네,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아니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네, 가로등 같은 게 파손돼서 290가구에서 단수 사태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집안이 젖으면서 이게 땅속으로 꺼져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네, 또 다른 원인은 지하철 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 가능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어제 개봉한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진짜 그 정도 규모의 싱크홀이 영화에서 나올 법한 싱크홀 규모가 발생해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건들이 또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부실공사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싱크홀 관련해서 이게 집안, 이거 결국 땅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족 중에서 한 분이 계시긴 한데, 지리 전문가 한번 초대해 주십니까? 나와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PD픽의 최한울 PD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